안녕하세요. 러브인 한국살이 서정배입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마음이 무겁긴 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현실적인 주제죠. 바로 경제적 갈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국제 결혼이라는 큰 꿈을 안고 가정을 이뤘지만 살다 보면 반복되는 처갓집 송금, 서로 다른 소비 습관, 그리고 불투명한 자금 관리 때문에 이혼까지 고민하는 커플들 많이 봅니다. 내가 이 사람과 계속 살아야 하나라는 회의감이 깊이 드는 순간 가장 필요한 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아니라 위기를 슬기롭게 돌파할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사례 중 아내를 깊이 아끼고 헌신적이었던 진만수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건강한 최고만큼이나 마음이 순수하고 따뜻했던 남편이었죠. 하지만 이 가정은 경제적 갈등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필리핀 출신의 아내는 한국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며 적지 않은 수입이 있었지만 돈의 대부분을 저축 대신 친정 송금과 개인 쇼핑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남편은 미래를 위해 조금만 절제하자라고 간곡히 설득했지만 이는 늘 말다툼으로 이어졌죠. 심지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필리핀 처가에 보낸 사업 자금마저 취지와 다르게 쓰인 것을 알게 된 후 남편은 깊은 절망감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이 부부는 이혼이라는 안타까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지 씨는 이혼 후에도 여전히 아내를 걱정하며 그녀가 진심으로 잘못을 깨닫고 돌아온다면 다시 가정을 합치고 싶어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대부분 이렇게 이혼을 결정하거나 이혼 후에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정말 상담은요, 이렇게 갈등이 끝까지 갈 때가 아니라 그 시작점에 전문가에게 상담 의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를 이렇게 찾으실 때는요, 아무래도 이제 다문화 가정인 경우에는 문화적인 어떤 이해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으신 선생님들한테 상담을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볼 때 흔히 한쪽 편만 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3만 건 이상 상담을 치러온 전문가의 눈에는 구조적인 원인이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상황을 냉정하게 두 가지 부류로 봐야 합니다. 첫째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경제적 이득만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 결혼의 케이스고요. 이 경우는 안타깝게도 문화적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행정적 조치가 우선시 돼야 한다 보고요. 둘째, 문화적 관습과 인식의 온도차 때문인 부류입니다. 필리핀 같은 국가들은 아무래도 사회적 안전망이 좀 취약합니다. 가족 중 누군가 돈을 벌면 어려운 친척을 돕는 우땅나 로, 즉 마음의 빚을 갚는 것을 가장 큰 도덕적 의무로 여깁니다. 아내에게 송금은 단순한 낭비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고 친정에서의 발언권을 유지하려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 송금을 멈추면 친정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기도 하기에 악순환을 끊지 못하는 경우죠. 반면 한국인 남편은 한국 사회에서의 어떤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 경제 설계가 최우선입니다. 즉 남편은 미래의 안정이라는 논리를 말하는데 아내는 당장 눈앞의 친정이라는 문화적 현실을 말하는 것이죠. 남편의 조언은 아내에게 내 가족을 외면하라는 비난으로 들리고 아내의 행동은 남편에겐 우리 가정을 마비시키는 무책임으로 비춰집니다. 양쪽 다 나름의 절박한 이유가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행선을 어떻게 좁혀야 할까요? 공교롭게도 진 씨의 지인인 국제 커플 김 씨 부부의 그 사례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형편이 넉넉지 않았던 김 씨는 아내를 다그치거나 경제권을 박탈하는 대신 아주 지혜로운 우회로를 택했습니다. 우리가 몇 년 뒤에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며 부부 공동의 목표를 제시한 것입니다. 핵심은 강요나 통제가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성취감이었습니다. 김 씨는 오히려 아내에게 가게 통장을 맡기고 관리하게 했습니다. 아내는 스스로 돈을 굴리고 저축하며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한국식 경제 활동의 성취감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계획이 결국 가정과 내 미래를 위한 것임을 피부로 깨닫게 되자 아내는 스스로 송금행수를 조절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부엌까지 자처했습니다. 다문화 가정에서의 경제교육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가르치거나 규칙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경제 관념에 익숙해질 때까지 파트너로서 기다려주고 함께 목표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는 연대의 과정입니다. 가정에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불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불행은 돈 문제라는 현상 뒤에 숨은 서로의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대화를 멈추려는 순간 시작됩니다. 문화적 장벽을 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진심은 그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포괄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 또 갈등 이런 것들은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일단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케이스 사례를 해서 여러분들 이제 좀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제가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살이 상담방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다음 쯤에 이제 일정이 잡히면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그런 사연을 맞춤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케이스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많이 있는데 사례가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에게 맞는 사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맞춤형으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시는 건 제가 이메일을 하단에다가 여러분들 넣어 드릴게요. 그럼 그걸 보시고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뭐 행정적이라든가 간단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좀 자제하시고요. 한국살이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말 고민이라든가 갈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제 뭐 누구라고 밝히지 마시고 보내주시면 제가 그런 것들 여러분들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